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그야말로 찰떡궁합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는 안제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 선수, 이 두 사람의 행보가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이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일단 포르투와 붙게 되고, 그리고 맨시티와 코펜하겐이 붙게 되면서 일단은 까다로운 상대는 좀 피했습니다. 그나마 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 그리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맞붙게 되는데, 그런데 까다로운 상대는 다 피한 거죠. 포르투랑 코펜하겐 같은 팀들은 어쨌건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 인테르 이런 팀들보다는 훨씬 좀 덜 부담스러운 팀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나마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 많은 강팀들 중에 레알 소시에다드와 붙게 되었습니다. 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 중에 쟁쟁한 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나마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소시에다드를 만나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아주 행운의 그런 조추첨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강인 선수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스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데, 첫 번째는 이 아스날과 맨시티가 리그에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영국 팀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리그 5위까지 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이 추가 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스날과 맨시티가 최대한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게 이 토트넘 팬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챔피언스리그 조편성이 있었고,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지금 장클레어 토디보, 이 토디보 선수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토트넘이 가장 영입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이 토트넘의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 영입 순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스와의 이야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요한 수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뿐만이 아니라 맨유 역시 이제 이 수비수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집안 단속이 먼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세 무리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맨유는 여전히 내 시대 때에도 같이 뛰었던 사람들 중에 데드우드, 이 땔감 같은 사람들이 있다. 좀 털어내야 되는 쭉정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오비 미켈의 이 팟캐스트에 무리뉴가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맨유에게 어쨌건 자신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선수들, 선수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수들이 있는 한 절대 성공적일 수 없다라고 무리뉴가 경고를 했었는데, 그 선수들이 아직도 맨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유 팬들은 그래, 무리뉴의 말이 맞다. 진짜 이 선수들이 quiet quitting, 이 quiet quitting이 뭐냐면은 조용하게 퇴사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뭔가 돈은 벌어야 하고, 그런데 일은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의욕 없이 그냥 회사에 몸만 앉아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quiet quitt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조용한 퇴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감독을 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약간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Let's fire another manager. 또 하나의 감독을 경질해 버리자.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뭔가 핵심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샬은 테레사 메이가 총리가 된 이후로부터 스프린트를 한 적이 없다. 레시포드는 1년 더 쉬기로 했다. 산초는 진짜 관뒀다. 산초랑 텐하그 감독이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산초는 지금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That's supposed to be our starting front three. 이 얘네들이 우리의 선발 라인업 3명이어야 했는데, 이 최전방 3명이어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수 3명이 지금 아주 quiet quitting, 아주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맨유는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의 게시판에 올라온 이 이야기인데, 이것도 꽤 재밌다고 생각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 에버튼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풀럼에게 진 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최근에 EFL컵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EFL컵에서 탈락한 게 굉장히 아쉬웠던 에버튼인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풀럼의 다음 상대가 리버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풀럼이 그 에버튼만 이긴 게 아닙니다. 토트넘도 이겼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시즌 초인데, 이 8월 30일 이 페널티 5대3으로
이 토트넘에게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으로 좀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군 선수들을 내보내면 어떡하자는 거냐. EFL컵이라도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풀럼이 에버튼도 꺾었죠. 6대7로 꺾었고 이 페널티킥 끝에. 그리고 이제 이 풀럼이 리버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리버풀을 만날 수도 있었다. 여하튼 EFL컵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컵이기는 하지만 이런 컵들도 이기기는 힘들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맨시티가 어쨌건 이번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 때문입니다. 최근에 열린 그 클럽 월드컵 대회에서 일단 뛰지 않는 선수들, 그 후보로 있는 선수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야 진짜 이 토트넘과 맨시티가 승점 1점 차이지만 리그 우승 확률은 40%나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후반기에 데브라이너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데브라이너라는 선수가 없는 맨시티를 어떻게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마치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고 왜냐면 맨시티 선수들은 어쨌건 실력이 다 좋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손흥민만큼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굉장히 맨시티에서 귀중한 선수고, 그리고 주급도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40만 파운드인가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맨시티에서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돌아온다. 이거는 결국에는 맨시티가 또 도약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 팬들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 팬들에게 이 올해의 축구 선수상을 받은 게 뭐 꽤 많습니다. 다만 외신에서 이번 시즌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 The influential forward is consistently one of the top performing players. 이 선수는 항상 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주 꾸준하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 중 한 명인데, 2022-23 캠페인, 그러니까 토트넘이 8위로 마감했던 이 최악의 시즌에서 어쨌건 토트넘이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손흥민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한 선수이자 팀메이트인 해리 케인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added responsibility,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on his shoulders, 그러니까 어깨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뛰고 있다. 이 만 31살의 선수가 여하튼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있는 게 벌써 8번째 시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에게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토트넘 올해 선수를 받은 선수는 바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두 번째 그러니까 2위를 했다고 해요. 지금 뭐 메디슨도 있고 그리고 비카리오도 있는데, 메디슨은 3위, 비카리오는 4위를 했고, 오히려 해리 케인, 지금 토트넘에 존재하지도 않는 선수가 올해의 선수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반기가 있으니까 케인이 투표를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토트넘 팬들이 케인을 생각보다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게 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이 선수들이 팀을 떠날 때 막 화형식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에릭센 선수의 유니폼이 불타는 장면인데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해리케인은 화형식 없었냐. 그런데 다행히 해리케인은 맨유로 떠나지 않았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욕을 좀 안 먹고 있고, 영국 팀들로 떠났으면은 아무래도 뭐 이 정도 이상의 화형식은 하지 않았을까.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레비가 이제 영국 팀들을 보내기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케인이 이제 경쟁팀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기 때문에 케인이 미넨으로 간 거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과연 어떻게 이제 남아있는 어떤 일정들을 파헤쳐 나갈 것인가. 첫 리그에도 한 걸음씩이라고 일단 에버튼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신에서도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근데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파페 마타사르를 X가 뭐냐면 도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절단한다 라는 뜻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후방에는 비카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진에는 일단 데이비스와 로메로, 굉장히 요즘에 폼 좋죠. 데이비스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카리오는 당연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이 골대 사이에서 뛸 것이다. 그러니까 선발로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페드로 포로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랑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폼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자면 이 에메르송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우도기가 일단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진짜 문제인데 자 여기 이선 보면은 호이비에르랑 스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르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어쨌건 패스 성공률 90%, 땅볼 경합도 4번 이겨내고 그리고 5번의 걷어내기를 통해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one booking away from one match suspens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옐로 카드 한 장만 더 받으면은 지금 다음 경기를 못 뛰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쨌건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사르가 무조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선 좀 아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스마도 지금 서스펜션을 당한 상태죠. 레드카드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이비에르를 일단 쓸 것 같고 그리고 스킵을 출전시키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다시 한번 최전 방어로 나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일단은 넘버 10 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쁘지 않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시작할 것 같고 존슨도 일단은 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큰 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선발로 나설 것이다. 히샬리송도 최근에 3골을 넣으면서 뭔가 폼이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할 것 같다 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진짜 히샬리송이 너무 기쁘다. 잘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Because he had a similar pain to me. 나랑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둘 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폼이 급격하게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골 넣을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뛸 때도 훨씬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팀에게 큰 부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은 진짜 둘 다 잘해줘야 하는 사실은 토트넘에 기복이 없으려면은 이 두 선수가 다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같은 포지션에 2명 두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똑같고 그냥 사람만 바꿔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선수를 바꾸면 스타일도 바꾸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전략을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에버튼을 보면요 이기고 있는데 역습으로 이기는 느낌. 그러니까 38%의 공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벌리에게 2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28%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첼시에게 2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뉴캐슬을 상대로도 지금 39%의 공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에버튼은 내려앉아서 싸우고 그리고 역습을 하고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손흥민 뿐만이 아니라 공중볼 그리고 이 센터에서 강한 경합을 해줄 수 있는 히샬리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위대한 선수이긴 하지만 만능은 아니죠. 모든 걸 뭐 헤딩도 잘하고 막 뭐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신이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히샬리송이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전부 다 빛나야 이 토트넘의 꾸준한 성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이제 선정된 것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경기들 히샬리송이 좀 앞에서 버텨주는 시간들이 1월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적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뛰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